롤스의 차등 원칙에 대한 반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들이 올리는 소득은 일종의 장려금이라는 주장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조건에서만 재능 있는 사람이 자기 재능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이들이 이를 게을리하거나 아예 능력을 개발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세금이 너무 높거나 임금 격차가 적다면 외과 의사가 될 재능 있는 사람이 한결 쉬운 일을 택하지 않을까요? 롤스는 그런 장려금이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차등 원칙도 소득 불평등을 허용한다고 답합니다. 장려금이 경제 성장을 촉진해 저소득층 사람들이 보다 평등하게 분배를 받을 때보다 더 잘 살 수 있다면 차등 원칙은 장려금을 허용합니다. 장려금 성격의 임금 격차를 허용한다는 것과 성공한 사람에게는 자신의 노동으로 생긴 열매를 거둘 도덕적 특권이 있다는 말은 다르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롤스의 말이 옳다면 소득 불평등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결과를 이끌어낼 때만 정당합니다. 최고 경영자나 유명한 운동선수가 공장 노동자보다 돈을 더 버는 것은 그들이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두 번째 반박은 이들이 받는 포상은 노력의 대가라는 주장입니다. 선천적 재능은 노력의 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롤스는 정의를 능력주의로 해석하는 논리를 거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재능을 열심히 연마한 사람은 어떨까요? 재능을 갈고 닦은 노력의 대가는 받을 자격이 있지 않을까요? 롤스는 노력도 혜택받은 양육 환경의 결과일 수 있다고 대답합니다. 노력하고 도전하고 소위 높은 자격을 누릴 만한 사람이 되려는 의지조차 행복한 가정과 사회적 환경에 좌우됩니다. 성공의 다른 요소들처럼 노력 역시 자신의 공이라 할 수 없는 우연한 요소에 영향을 받습니다. 노력하는 태도 역시 선천적 능력 및 기술 그리고 그가 취할 수 있는 대안들의 영향을 받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보다 잘 타고난 사람이 성실하게 노력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출생 순서 같은 임의적 요소가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노력하는 성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롤스의 주장은 일리가 있습니다. 심지어 노력조차 도덕적 자격의 토대가 될 수 없습니다.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면 그 대가를 받을 자격이 생긴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할 이유는 더 있습니다. 능력주의 사회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보통 노력의 미덕을 강조하지만 사실 그들조차 노력만이 소득과 부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벽을 4개 쌓는 노동자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일주일 걸리는 노동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이클 조던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실력자들이 아무리 노력을 강조하더라도 그들이 진정으로 포상받을 가치가 있다고 믿는 것은 기여나 업적입니다. 노동윤리가 아무리 노력을 칭송하더라도 우리의 성취와 업적은 최소한 어느 정도는 자신의 공을 내세울 수 없는 타고난 재능에서 나옵니다. 재능 역시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임의적 요소라는 롤스의 주장이 맞다면 분배 정의는 도덕적 자격을 포상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놀라운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롤스는 이 결론이 정의에 대한 일반의 상식과는 맞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상식적으로 소득과 부 그리고 삶에서 좋은 것들은 도덕적 자격에 따라 배분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정의는 행운의 미덕입니다. 이제 공정성으로서의 정의는 이 개념을 거부합니다. 롤스는 성공으로 향하는 길에 놓인 사회적, 경제적 장벽만 제거하면 누구나 재능이 선사하는 포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능력주의 사회의 기본 전제에 의문을 제기하며 능력주의 시각을 비판합니다. 우리는 초기 사회적 출발선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자격이 없듯이 선천적으로 배분된 재능 역시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타고난 능력을 발전시키는 훌륭한 성격조차 당연히 자신의 공이라는 생각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성격 형성에는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없는 어린 시절의 좋은 가정과 사회 환경이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자격이라는 개념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분배 정의가 도덕적 자격에 대한 포상이 아니라면 규칙을 지켜 열심히 일한 사람도 노력의 대가를 요구할 수 없다는 의미일까요? 정확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롤스는 도덕적 자격과 자신이 합법적 기대를 요구할 권리라고 부른 것과의 중요하면서도 미묘한 차이를 설명합니다. 자격 주장과 달리 합법적 기대를 요구할 권리는
특정 게임 규칙이 정해지고 나서야 생긴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리는 애초에 어떤 게임 규칙을 정해야 하는지는 말해주지 못합니다. 정의에 관한 여러 뜨거운 논쟁의 밑바탕에는 도덕적 자격과 합법적 권리의 충돌이 깔려 있습니다. 자격을 중시하는 사람은 부자의 세율을 높이는 것은 그들이 도덕적으로 소유할 자격이 있는 것을 빼앗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또 대학 입시에서 인종적, 민족적 다양성을 고려하는 것은 대학 입학 자격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지원자들이 도덕적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한편 다른 이들은 반대 입장을 취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이점을 누릴 도덕적 자격을 갖춘 사람은 없으며 사전에 어떤 게임 규칙을 적용할지부터 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누가 무엇을 얻을 권리가 있는지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운에 좌우되는 게임과 실력에 좌우되는 게임의 차이를 생각해 봅시다. 내 복권의 숫자가 당첨되면 당첨금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하지만 내게 당첨될 자격이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복권은 운의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당첨되고 안 되고는 내 미덕이나 실력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보스턴 레드삭스가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들에겐 트로피를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승리할 자격이 있었는지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 답은 이들이 어떻게 경기를 치렀는가에 달렸습니다. 이들의 우승 원인이 행운 때문인지 아니면 상대보다 월등한 경기력 때문인지에 의해서 말이죠. 운에 좌우되는 게임과 달리 실력에 좌우되는 게임에서는 승자로서의 권리가 있는 사람과 승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한 미덕을 실천하고 행사한 행위를 포상하기 때문입니다. 롤스는 분배 정의가 미덕이나 도덕적 자격의 포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보다는 게임의 규칙이 정해지고 난 뒤 합법적 기대를 충족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일단 정의의 원칙이 사회협력의 조건을 정하면 사람들에게는 그 규칙에 따라 벌어들인 이익을 가질 권리가 생깁니다. 하지만 조세제도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 써야 한다며 소득의 일부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면 자신이 도덕적으로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빼앗긴다고 불평할 수 없습니다. 정의로운 제도는 그 다음으로 어떤 사람에게 권리가 있는지 답합니다. 즉, 사회제도에 기초한 사람들의 합법적 기대를 충족시킵니다. 하지만 합법적 권리는 사람들의 진정한 가치에 비례하지 않고 그에 기초하지도 않습니다. 사회의 기본 구조를 규제하는 정의의 원칙은 도덕적 자격을 언급하지 않으며 분배되는 몫도 그러한 자격에 부합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습니다. 롤스는 다음 두 가지를 근거로 도덕적 자격을 분배 정의의 기초로 삼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내가 남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재능을 가진 것이 전적으로 나의 공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연적 요소 역시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정 시기에 사회가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자질 또한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임의적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의문의 여지 없이 독보적인 재능이 있다고 해도 그 재능으로 얻는 보상은 예외 없이 수요와 공급이라는 주변 상황에 좌우됩니다. 임금 격차는 공정할까요? 롤스의 견해대로라면 그 사회의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가게끔 조세 및 재분배 시스템이 작동하는가에 달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임금을 받는 사람은 행운이지 그들에게 그럴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가 어떤 자질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가는 우리의 노력과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기술이 발달했거나 소송을 무척 좋아하는 사회가 아니라 수렵사회나 무사가 우대받는 사회 혹은 육체적 힘이나 독실한 종교적 자세를 드러내는 사람에게 가장 큰 포상이나 명성을 안겨주는 사회에 산다면 아마도 다른 재능을 개발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회에서 우리의 가치나 미덕은 지금보다 적은 것일까요? 롤스는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지금보다는 포상을 적게 받겠지만 포상의 권리가 적다고 다른 사람보다 가치가 적다거나 자격이 모자란 것은 아닙니다. 현 사회가 귀히 여기고 많이 포상하는 재능을 덜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게임의 규칙이 포상을 약속한 재능을 연마할 경우
그로부터 얻는 이익에 권리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풍부한 자질을 높이 평가해주는 사회에 살아가게 된 특별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해이자 자만입니다. 1980년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선택할 자유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자유시장 경제를 노골적으로 당당하게 외친 이 책은 레이건 정부의 교과서이자 찬가가 되었습니다. 프리드먼은 평등주의자들의 반대에 맞서 자유방임 원칙을 옹호하면서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 좋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그보다 못한 환경에서 자란 학생보다 불공정한 혜택을 누린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노력 없이 재능과 소질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불공정한 혜택을 누린다는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롤스와 달리 프리드먼은 우리가 그런 불공정을 수정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신 그 불공정과 더불어 사는 법을 터득하고 그로 인해 생겨나는 이익을 즐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론에서 롤스는 자기 논리에 빠진 프리드먼의 조언에 반대합니다. 선천적 재능의 분배나 사회적 여건의 우연성은 부당하기 때문에 제도상의 질서는 항상 결함이 있다는 주장을 우리는 거부해야 하며 부정의는 반드시 인간의 손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자연의 배분 방식은 정당하지도 부당하지도 않습니다. 인간이 특정한 사회적 위치를 갖고 태어나는 것 역시 부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자연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정의냐 부정이냐는 제도가 그러한 사실들을 다루는 방식으로부터 생겨납니다. 롤스는 우리가 그런 사실을 다룰 때 서로의 운명을 공유하며 공동의 이익에 도움이 되도록 각자에게 우연히 주어진 선천적 사회적 여건을 우리를 위해 이용하자고 제안합니다. 롤스의 정의론이 궁극적으로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이론은 미국 정치 철학이 지금까지 내놓은 평등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임이 분명합니다.